자, 지금 오늘은 오후 저녁 6시인데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혼자 지금 나와서 찍고 있는데 좀 약간 외롭고 쓸쓸합니다. 집에 가고 싶네요.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충남 논산, 마운틴 계룡. 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대중매체 두 번 이제 대중매체를 배울 시간인데 여기서 전통 미디어하고 뉴 미디어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수능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일단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요즘에 한국 시리즈 하죠. 두산 베어스하고 기아 타이거즈. 그래서 뭐 어느 팀이 이겼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 정보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수가 누리는 그런 동질적 문화 그리고 또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중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요, 음악, 에픽하이의 빈차, 연애소설 이런 뭐 노래, 그다음에 영화, 택시 운전사 이런 거, 그리고 스포츠, 패션 이런 것들도 다수가 누리는 동질적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위 이렇게 다수가 누리는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상위 문화라고 배웠었습니다. 상위 문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일단 2차 산업사회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근대 국가의 교육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고 창조하고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발달을 했고 또 이것을 보급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자 매체는 신문이나 책, 잡지 이런 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매체, 그리고 음성 매체는 라디오, 영상 매체는 TV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 대중문화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변화는 옛날에는 이제 획일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채널이 뭐 MBC, SBS, KBS, EBS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 선생님 집에 가서 TV 틀어보면 막 채널이 수백 개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거에서 다양해졌다라는 거야. 대중문화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성이 뚜렷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심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도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해지고 개성스러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됐다. 일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나 신문, 그 다음에 라디오는 그걸 듣는 수용자는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일방향성을 갖는다라는 뜻이고, 양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댓글도 달고 자기 의견도 표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그 자기 의견을 소비자가 자기 의견을 청취자나 소비자, 뭐 시청자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TV나 라디오는 먹고 사는 수단이 광고죠. 광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상업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소재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부작용이 생겼고 그리고 예전에 뭐 1970, 80년대, 60년대 이때쯤 하면 뭐 오늘 대통령께서는 뭘 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훌륭하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오늘 김정은 수령께서 뭐 어디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 와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김정은 뭐 수령님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TV나 라디오는 일방향성만 갖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이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나 수단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라고 하고 예전에는 책, 신문에서 이제 라디오, TV까지 이제 갔었는데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여러 가지 수단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매체다. 자, 그러면 이제 대중매체의 의미를 이제 받고 이제 전통 미디어하고 뉴 미디어가 있는데 전통 미디어는 말 그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미디어, 대중매체 수단이고 뉴 미디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중매체를 뉴 미디어라고 한다는 거죠. 전통 미디어는 이제 그 대중 전달에게 수많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일방향적이라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면 2시 탈출 컬투쇼가 2시에 하죠. 그래서 2시에 동시에 수많은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같이 얻는다라는 거죠. 획일적인 정보 수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에서의 수동적인 성향을 갖는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들을 뿐이죠. 적극적으로 뭐 찾아서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여론 조작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하게 분리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정보를 만드는 사람은 정보를 만들기만 하고 정보를 듣는 사람은 정보를 듣기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그걸 듣기만 하기 때문에 의견을 뭐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같은 걸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격화된 행동 양식이 높아진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중학교 때 H.O.T라는 그룹이 나왔는데 H.O.T의 그런 힙합 바지를 보고 학생들이 동시에 똑같은 그런 옷을 막 입고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격화라고 하는 거는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뭐 유행 이런 것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같아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전통 미디어의 대표적인 거는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의 예를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뉴 미디어는 뭐 여러분들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그런 SNS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쌍방향 매개체라는 거죠. 쌍방향적 어떤 뭐 인터넷 기사를 어떤 기자가 썼어.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됐거나 못마땅하다 그러면 뭐 댓글을 달죠. 사람들이 이런 기레기야. 기사 좀 똑바로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어떤 걸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바로 쌍방향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비동시성을 갖는다. 이 비동시성을 갖는다라는 뜻은 뭐 인터넷 기사가 뜨면 동시에 그걸 같이 읽는 건 아니죠. 어떤 다음 뭐 네이버에 떴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찾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성향을 갖는다. 인터넷은 직접 찾아가는 거죠. TV나 라디오는 그냥 틀으면은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는 건데 인터넷은 찾아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능동적인 성향을 갖고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용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여기서 차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TV를 보는 사람, SNS를 하는 사람, 카톡을 하는 사람,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화가 규격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뭐 차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기 바라고. 그 종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 카톡,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이 뉴 미디어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 현재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착각하기 쉽고 이제 뭐 모의고사나 여기에 이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인데 현재는 정보 사회지만
현재 정보사회라고 해서 막 여전히 인터넷이 TV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정보사회지만 여전히 TV 사용자가 많음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낚이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은 두 사회의 대중매체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도식화한 거다. 뭐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A 사회는 일방향적이죠? 방향이 하나죠, 그치? 그리고 굉장히 사회 구성원이 굉장히 획일적이지, 같지? 그럼 A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여러분들 A 사회는 전통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고 B 사회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갖고 하죠. 뭐 SNS, 페이스북, 카톡, 뭐 TV 굉장히 많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되겠네. 그쵸? B 사회는. 그럼 한번 봅시다. A 사회는 B 사회에 비해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 조작이 용이할 것이다. 그쵸? 전통 사회는 TV 이런 것들 통해서 여론 조작이 굉장히 용이하다. 왜냐? 일방향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 A 사회에서는 B 사회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의 규격화된 행동 양식이 적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규격 획일적인 거죠. 규격화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사회가 많지. 그치? 그러니까 A 사회에서는 규격화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틀렸고. 그치? 여러분들 니은은 틀렸고 디귿 B 사회에서는 A 사회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의 능동성이 많이 발휘된다. 능동성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지. 인터넷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B 사회는 능동성이 많이 발휘된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B 사회에서는 A 사회에 비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각각 다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뉴 미디어가 되겠지. 그래서 B 사회는 전통 사회보다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맞죠?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화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 대중매체, 전통미디어, 뉴미디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봤고 여러분들 정리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습니다.